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요. 여러분의 교양을 한층 더 올려줄 수 있는 자주 쓰이는 외래어 40개를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40개. 강의 자료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강의 자료에 많은 단어들이 있죠.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new normal, drive through, 비트코인, inflation, coming out, 오마카세 요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요런 단어들 오늘 좀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갈 거예요. 왜냐면요. 다음 장 한번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네, 여기 외래어 16강이라고 써있죠. 우리가 지금 30강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배운 것들 한번 쭉 빨리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운 것도 우리 뒤돌아서면 까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작년 봄, 가을 정도에 만든 거라서 꽤나 좀 오래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이번 장에서 New Normal, 레이아웃 등에서 총 10개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우리가요 작년부터 이 New Normal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이 New Normal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New 하면 우리 새로운 것이죠. Normal은요. 일상적인 평범한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normal. 그냥 평범한 것들이 노멀한 거예요. 저 사람은 특이한데 얘는 노멀해. 얘는 좀 평범하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새로운 것이, new한 것이 normal. 이제 평범한 것이 됐다. 밑에 이렇게 써있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정의되는 기준 또는 표준이라고 좀 어렵게 돼 있지만, 예전에는 낯선 것이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카카오톡이요. 예전에는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근데 스마트폰 처음 쓰면서 카카오톡을 젊은 세대들이 조금 쓰다가 지금은 전 국민이 쓰는 게 됐죠. new, 새로운 것이었지만 지금은 normal해진 것들을 new normal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기사들이 많지만 빠르게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만 보면요. new normal 시대, 수직, 통합, 생태계 이런 말이 있어요. 새로운 시대라 이거죠. 그래서 가장 밑에 보면요. 재택근무, 요새는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비대면의 확산, 우리 안 보고 하는 것들, 그죠? 마주치지 않고 하는 것들, 해외여행 못 가니까 국내 여행 많이 다니고요. 오프라인 매장들 매출 같은 거 감소하고, 또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해서 TV 같은 데 종종 많이 나오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에는요, layo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layout이라고 하면요, 우리 그냥, 요 문장 하나 보면 돼요. 서울 전역 도로 레이아웃 지도를 구축했대요. 레이아웃이 뭔데요? 네, 우리 레이아웃은요, 그냥 배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뒤에 레이아웃이 어떠십니까? 여기 있는 책장이랑 여기 있는 풀들을 바꾸면, 제 레이아웃을 좀 바꿔봤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요, 밑에 있는 서울 전역 도로, 서울에 도로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배치에 대한 지도를 만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인테리어 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구 같은 거 하거나 어떤 거 배치할 때 레이아웃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 그냥 한번 흘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제 거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좀 뭐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몇 개가 바뀌었습니다. 1번. 네, 1번 이지쌤 이발했습니다. 이발 누가 봐도 이발한 것처럼 했고 2번은요. 여기서 뭔가 강렬한 해가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는 늘 오후 보통 4시 넘어서 찍거나 저녁에 찍어요. 저녁에 강의를 찍고 그거 이제 편집해서 올리는데 저는 보통 이제 오전엔 아예 강의를 안 찍습니다. 왜냐면 이유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오전에 일어나면 눈이 일단 안 떠집니다. 왜 눈이 안 떠지냐면 여기 막 부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뭔가 오전에는 나는데 오늘은 오전 강의를 찍게 돼서 옆에서 보면 햇살이 막 잘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원래 안 찍던 오전 강의를 하게 됐고 바꿨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요. 그냥 오전에 저 일어난 지 지금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그냥 커피 한 잔 한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단어는 가십이에요. 가십이 뭐냐면 그냥 우리 뜬 소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영어로 보통 우리 가십이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가십거리라는 이야기 참 많이 쓰죠. 우리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면 연예인이 어땠대, 운동선수가 뭐 어땠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냥 가벼운 가십거리. 그래서 가장 아랫줄에 보면요. 심각한 것보다 때론 가십이 좋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연예인 뒷담화, 다른 사람 뒷담화 뭐 이랬대더라 저랬더라 이런 걸 영어로 가십이라고 해서 이 가십이라는 말도 충분히 많이 쓰이는 걸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단어는요, valuation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네 단어 봤는데, 사실 new normal이란 단어가 제일 중요했고, 요 valuation 다음에 나올 단어도 중요한데요. valuation도 그냥 여러분, 그냥 간단히 들어만 놓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valuation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value라고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value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value가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이 가치가 뭐 가치를 평가하다라는 단어로 바뀌고 이걸 다시 명사형으로 바꿔서 이 valu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 것을 valuation이라고 해요. 어렵죠. 그래서 뉴스에서는요, 보통 이제 우리 9시 뉴스 같은 그런 데는 잘 안 나오는데 뭔가 좀 전문 채널 같은 데는 밸류에이션이라는 말 참 많이 해요. 특히나 그 우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우리 배달의 민족, 쿠팡 이런 거 이제 엄청 큰 스타트업이죠. 마켓컬리 그런 회사들한테 쓸 때 우리 특히나 뉴스 이제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죠. 밸류에이션이 어쩌다. 그 기업의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는 있죠. 그 주식이 없으니까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런 거 가치 평가하는 걸 밸류에이션 뭐 그래서 한국 전체 증시에 대한 가치 평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밸류에이션 나오는데요.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되겠습니다. 밸류라는 단어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안드로이드라는 건데 여러분 안드로이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렇게 아시면 돼요. 내가 쓰는 휴대폰은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안드로이드가 뭔데요? 네, 우리는 핸드폰은요, 크게 두 가지의 운영체제가 있어요. 아니, 그 전에 컴퓨터로 가볼까요? 컴퓨터도요, 뭐 운영체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99% 이상 컴퓨터 키면 여러분 처음에 어떤 화면이 땅 뜨죠? 뭐 클릭할 수 있는 막 뜨잖아요. 그거 윈도우입니다. 가장 아랫줄에 나와 있는데요.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제가 정오의사서함에서도 다뤘죠.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게 바로 윈도우예요. 우리 여기 안에 있는 기계 칩들이 자동으로 돌아는 가는데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 운영체제가 바로 윈도우예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키면 윈도우가 나옵니다. 근데요, 제 여기 컴퓨터 보시면 여기 이제 사과 그림 그려져 있어요. 요거 애플 건데 이 애플에서 만드는 운영체제는 또 윈도우가 아니에요. 달라요. 막 키도 달라요. 그래서 컴퓨터는 크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윈도우랑 애플이 만든 이 iOS 이걸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요, 두 번째로요. 휴대폰도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라는 녀석, 그리고 애플이 만든 여전히 iOS라는 녀석으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뭐 삼성 핸드폰, 또 LG 핸드폰 이런 데는 다 안드로이드가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 딱 키시면 이게 왜 동작해요? 안드로이드가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거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구글이 만들었어요. 구글이 만들어서 구글이 돈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기반의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 거 쓰신다면 말이죠. 다음 장 가볼까요? 뉴스에 R&D 하고 R&D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올해 R&D 예산이 얼마고요, 회사에서 R&D가 얼마고요, 이야기하는데 이 R&D는요, 저도 예전에 사회초년생 때는 이 R&D라는 단어, 사회초년생이 아니라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 고등학교 때 배울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너무 많이 써요. 이 R&D는 그냥 연구개발이에요. 연구개발이 뭡니까? 제가 이제 회사 들어가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회사 들어가면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그냥 본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죠. 근데 저희 이제 개발 엔지니어들 공장이나 연구소 같은 데 가면 그 연구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한테 주는 돈, 또 연구하려고 쓰는 개발비, 뭐 장비도 사오고 재료도 사오고 이런 것들이 다 연구 개발비인데요. 그런 걸 연구 개발, 영어로 R&D라고 해요. 제가 밑에 써놨죠. Research and Development 하면 research 하는 게 이제 어떤 거 조사하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development 하면은 개발. 그래서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연구 개발비 또 뭐 R&D다. 그래서 우리 이제 누군가가 저기 뭐 연구원이에요. 저 뭐 어디 대기업에서 무슨 연구원이에요. 이런 게 하면 그 사람들 월급 다 이 R&D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 성장하려면 R&D다가 돈 많이 쏟아서 새로운 기술 같은 걸 개발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R&D, 연구개발 줄여서 R&D라고 이야기 많이 한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 바이럴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럴 뭐죠? 요거는요,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용어로 종종 쓰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들어보셨어도 이 바이럴이란 말이 너무 생소해서 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고요. 이 바이럴이 원래는 바이러스를 변형시킨 거예요. 우리 바이러스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는데 자기들끼리 막 전파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요새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마케팅은 뭡니까? 그래요. 마케팅은 뭐예요? 마케팅이 뭡니까? 우리 쉽게 광고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물론 이제 저는 그 경영학과, 제가 나온 학과에서 배우는 게 뭐 이런 것들인데, 마케팅은 말 그대로 마켓, 시장, 마켓이 시장이잖아요.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프로세스를,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말하는데, 우린 특히나 그 중에서 광고하고 선전하는데 조금 더 치중해서 마케팅이라는 말을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건요, 마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입소문이든 어떻게든 서로 퍼져나가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네, 여러분 혹시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요런 거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단지를 돌린다. 그럼 어때요? 전단지 돌리면 사람들이 그거 버리고 뭐하고.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게, 특히나 요새는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저기 뭐 이쁜 카페를 하나 오픈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사진 찍어서 자기들이 막 올린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제가 이거 복습인데 너무 길게 하죠. 짧게 끊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요, offer요. offer 하면은 제안이에요. 요거는 한국에서도 참 많이 써요. 뭐 예를 들면 어디서 나 그 회사한테 오퍼 받았어. 제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들어와. 이렇게 오퍼 받았어. 뭐 아니면 내가 오퍼를 했어. 라고 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제안을 하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도 offer, 제안하다. 이거 꼭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아주 우리 쉬운 거 있죠. 여러분, initial 뭐죠? initial 하면 앞에 있는 머리 글자로 가장 많이 쓰이죠. 저는요, 이름이 상현이에요. 그럼 제 이니셜은 뭘까요? S, 쌍현 할 때 H예요. 여러분 이니셜 뭡니까? 네, 제 밑에다가 저는 이상현이라 L, S, H 써놨고, 우리 대통령들도 뭐 우리 고 김영삼 대통령 YS라고 했고요. 또 DJ, JP, MB 이렇게 부르는 분들 많았죠. 이거 다 이니셜입니다. 본인 이니셜은 좀 아시면 좋겠죠. 그리고 뒷장 가볼까요? 자, 이제 뒷장이 이번 여기서 마무리고 이제 또 다음 강이 있는데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JMT라고요. JMT 뭘까요? 그냥 TV에도 계속 쓰더라고요. 네, JMT, 엄청나게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우리 JMT라고 써요. 이게 뭐냐면 존맛탱이에요. 존맛탱. 느낌 좀 오세요? 뭔가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다. 존맛탱이네 라고 약간 비속어처럼 쓰는데, 비속어? 너무 널리 쓰여요. 그거 줄여서 또 영어로 존맛탱 JMT라고 쓰고요. 그 밑에 보면 TMI도 있어요. TMI는 이거 여기 뒷장 가면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리는데, TMI 갑분싸, 이 두 개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장 가볼까요? 자, TMI는요, too much information이에요. too much는 너무 많은 정보. 이것만 필요한데 너무 많이 말해주는 사람들 있죠. 그럴 때 TMI라고 쓰고요. 갑분싸는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어떻게 딱 얘기하면 갑분싸라고 젊은 친구들 말하고요. 좀 슬프지만 사람들이 요새 젊은 애들이 이생망이라고 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번 생 망했어.
그냥 뭐 내가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망했어 라고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친구들 꽤 많고 복세편살이란 말도 있어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줄여서 복세편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삼귀다라는 말도 있답니다. 삼귀다는 뭐예요? 재미로 들으시면 돼요. 우리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그러면 우리 사귀자라고 사귀자 하잖아요. 근데 사귀기 전 단계래요.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지만 좀 뭔가 둘 사이에 뭐가 좀 이렇게 있는 단계 삼귀다. 그리고 오저씨라는 말도 있답니다. 요새는 남자들이요. 나이 먹어도 예전에 제가 올해 이제 36살인데 36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 아저씨예요. 20년 전 뉴스 보면요. 29살, 30살쯤 되면은 뭐 완전 아저씨처럼 하고 다녀요. 근데 저 딱 보면 어떻습니까? 아저씨 같나요? 아저씨지만 저보다 되게 젊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오빠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닌 중간 오저씨라는 말도 있었다까지 정리해보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17강을 이제 간단히 복습해드릴 거고요. 속도는 조금 더 내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강의 자료 요거 외래어 강의한 거 묶어서 My Dear Star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죠. 요 아래 링크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거 다 엮어서 전자책이에요. 그냥 휴대폰으로 보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요런 것들이 있고요. 뭐 마지막에 테스형이라고 하는 그 트로트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차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냐면 이 테슬라예요. 뒤에 이렇게 T, 영어 T인데 좀 이렇게 날카로운 T자가 적혀있는 차가 요새 유독 많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게 뭐 지금은 요새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주식이 좀 많이 요새 막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의 가치도 많이 떨어졌죠. 이 테슬라라고 하는 거는요, 뭐랄까요? 젊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여기 사장님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테슬라가 전기차를 제일, 뭐랄까요? 전기차 기술이 제일 앞서 있다? 정도로요. 이 사람들이요, 전기차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그 전기차에 대한 특허 같은 것도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이제 막 전기차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의 상징적인 브랜드다. 그래서, 테슬라 하면 미국에서 만드는 전기차 회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보실 거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딜레마는 뭘까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딜레마예요. 가장 밑에 보면요. 내가 딜레마에 빠졌어. 아니면 이거 참 진퇴양난이네. 점점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이런 상황에 처할 때 가끔 있죠. 뭐 예를 들면요. 밑에 한번 볼게요. 대학생들 자취방 딜레마래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인터넷으로 수업해요. 그러면 자취방을 잡아야 됩니까? 안 잡으면 딴 사람들이 와서 잡습니다. 아니면요. 갑자기 코로나 좀 줄어들었다고 학교가 개강을 해요. 부산에 사는 친구 어떻게 합니까? 딜레마죠. 잡을 수도 없고 안 잡을 수도 없고요. 뭐 노출 없고 자극적이지 않으면 안 본다의 딜레마에 빠진 1인 미디어. 저 1인 미디어예요. 1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디어들 보고 유튜브 어때요? 엄청 자극적이거나 또 자극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안 자극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안 봐요. 딜레마죠. 네, 저는 어때요? 우리 안 자극적이에요. KBS 교양 프로처럼 아주 자극적이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이런 선택도 저런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태 딜레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자, 이 드라이브 스루 요건 알아두세요. 요건 그냥 알아두세요. 요거 드라이브 스루는요. 젊은 애들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써요. 왜? 익숙하니까요. 이 드라이브 하면요. 운전하는 거예요. through는요. 어디 이제 통해서 통과하다는 뜻이에요. 운전해서 어딜 통과한다? 우리 이 드라이브 스루가 미국 가면은 굉장히 뭐랄까 흔해요. 거기는 너무 이제 나라가 크니까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있어도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차를 탑니다. 남녀노소 차가 무조건 필요해요. 근데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차에서 내리기 싫은 거죠. 네, 그래서 차를 타고 쇼핑하는 상점을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요. 차를 타고 어떻게 쇼핑합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패스트푸드점, 그러니까 뭐 햄버거 가게라든지 스타벅스, 커피 가게 같은 거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타고 가다가
타고 가다가 여기 뭐 이렇게 딱 있어요. 마이크로 주문을 합니다. 저 햄버거 하나 주세요. 햄버거 세트 하나 주세요. 그럼 앞으로 슉 하면 햄버거 세트가 준비가 돼 있어요. 거기서 결제하고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커피도요. 네, 저기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고서는 앞으로 딱 가서 결제하면 바로 커피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이 기사를 확인한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고령층의 기준이 뭐 한 65세 이상? 뭐 60세 이상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고령층의 98%는요. 드라이브 스루라는 뜻을 모른대요. 너무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요. 요거 좀 알아두세요. 드라이브 스루는요. 차 타고 가서 주문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요. 너무 편해서 또 이용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뭐 우리는 특히나 그 밑에 보면 스타벅스 DT, 맥도날드 DT라고 쓰는데 이 DT가 바로 drive through, 한국말로 그냥 드라이브 스루래요. 스루예요. 알아두십사 알려드리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서는요. FHD, FHD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뭐 잘 몰라두셔도 돼요. 우리가 그 TV의 화질을 정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새 우리 이제 대부분 집에 내가 산 TV가 7년이 넘었다. 그러면 HD일 확률이 크고요. 뭐 그 중간에 사셨으면 풀 HD라는 게 있어요. 화질 괜찮은 거. 그리고 요새는 대부분 TV 풀 HD도 안 팔고 UHD 내지는 우리 4K라는 거 붙여서 파는데요. 그냥 뭐 풀 HD 정도면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풀 HD 이런 거 나오면 화질 괜찮은 거다. 그리고 UHD라고 있어요. 울트라 HD, 이건 더 좋은 거다. 그냥 나중에 TV 사실 때 혹시 사신다면 여기 돌아오셔서 하시면 되고요. TV 사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제가 TV랑 관련된 일을 했었던 사람이라서. 자,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우리 흔히들이요 프로젝트라는 말을 좀 쓰죠. 프로젝트 뭡니까? 프로젝트 너무 많이 써요. 이번에는요 무슨 공공 프로젝트를 해요. 이번에는요 영어 외래어 외우기 프로젝트랍니다. 프로젝트는 특정 목적을 위한 연구 내지는요 개발 내지는 특정 목적을 위한 활동을 뜻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요 프로젝트라고 하면 딱히 우리나라 말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쓰지만 여러 분야에서 쓰이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흔히 쓸 수 있는 거는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냥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1일 20개 스쿼트 프로젝트라고요. 스쿼트 뭡니까?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에요. 제가 그 헬스장에서 헬스 배우면서 많이 느껴요. 우리가 보통 60대 넘어가시면 70대 넘어가시면 하체 근육이 좀 많이 부족하고 또 이제 허리에 대한 근력도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 채워주실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게 이제 스쿼트 이런 거죠. 등산하시는 것도 물론 좋고요. 그 밑에 보면 1일 1 영어 강의 프로젝트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 같은 것들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블루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블루칩의 뜻이 어떻게 나와 있냐? 수익성,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 주식, 특정 분야의 뛰어난 유망주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칩이다 하면은 앞으로 이거 클 거야. 요런 거 주식이든 아니면 농구 너무 잘해. 쟤 블루칩이야. 볼까요? 충무로의 블루칩 어떤 사람? 충무로 뭘 뜻하죠? 영화 산업을 뜻하죠. 영화계에서 얘 클 것 같아. 요런 말 블루칩이라고 쓴다. 참고차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에 있는 컨센서스라는 말은요. 요거는 뭐랄까? 회사원들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이 쓰는데 어떤 의견이 합치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너 그거 네가 하는 말 그거 팀장님이랑 컨센서스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엄청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뉴스에 종종 나와요. NSC 요새는 소집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인가 언제 한번 잠수함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르겠네요. 그 NSC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국가 안전보장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National 국가의 Security 경비 안보죠. Council 하면 이제 모여서 자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마 그럴 거예요. 대통령이 그 제일 위에 있고요. 대통령 이하로 저희 군대 요직에 계신 분들 국방부 저기 뭡니까?
우리 국정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안보, 통일, 외교에 관련된 최고 자문기구. 그래서 NSC가 열렸다 그러면 여기 우리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분들이 좀 도발을 했거나 사실 NSC 우리 북쪽 말고는 열릴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구나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요. 오히려 이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 포스트 코로나란 말이 있어요. 뭐죠? 제 강의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포스트라는 단어가 우리 아침에 먹는 그 포스트, 콤프로스트 이런 거 포스트입니까? 네, 그것도 맞지만 이 포스트는 무엇 이후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모더니즘 이후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코로나 이후는 포스트 코로나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 노멀 새로운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는 뉴 노멀도 되고 있고요. 우리 언택트 우리 안 만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만나요. 온택트 이런 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나오는 말이 바로 이 포스트 코로나예요. 포스트 코로나 뭡니까? 네. 코로나 이후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제가 이거 강의했을 때 테스 형이라는 그 가수 나훈아 씨의 노래가 유행했었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아버님한테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아는 것의 시작이다. 요런 말 남겼다는 것 공유해드렸던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 여러분 오늘 강의의 절반 정도 했고요. 조금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강이고요. 요거 전자책 사시면 요 연결 있죠? 파란 색깔 꼭 누르시면 강의로 연결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번 장에도요. P2P, 비트코인, 인플레이션 요런 거 요새도 뉴스 신문지상에 참 많이 나와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 P2P라는 말은요. 젊은 친구들은 다 알아요. 근데 세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모르죠.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아예 그냥 디지털 세대입니다. 얘들은 디지털 없이는 못 사는 세대. 저는요 어릴 때 디지털이 없었어요. 전 중간 세대예요. 그래서 디지털을 받아들이는 시대고 저보다 이제 더 올라가면 45세, 50세 이상으로 넘어가시면 디지털이 아예 없었던 시대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내가 노력해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들으면서 좀 익숙해지려고 좀 알아들으시는 노력을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좀 크겠죠. 이 P2P는요, person to person 내지는 people to people이에요. person, 사람이, to는 우리 보통 방향성을 나타내죠. 사람이 사람한테요. 개인 대 개인이 어떤 걸 공유하는 게 P2P예요. 이 P2P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좋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요, 친구한테 공유해줘요. 이거 P2P예요. person to person이니까요. 근데 이게 개념이 넓어져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개인이 공유해주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공유받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파일에서 끝나는 것만 아니고 P2P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개인이 개인으로 팔거나 아니면 개인이 개인을 모르는 사람한테 금전을 대출해주고 또 금전을 받거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P2P가 앞으로 우리 미래가 될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아주 작은 돈, 예를 들면 10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런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P2P가 앞으로 더 사람과 사람 간에 있는 게 뉴스 신문지상에서 더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뭡니까, 여러분? 비트코인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트코인 많이 올라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이 있어요.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지금은 취급이 되고요. 뭐요? 형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금 하면 딱 머리에 떠올립니다. 왜요? 금은 형체가 있어요. 금. 여러분, 근데 주식이요. 주식 본 적 있으십니까? 삼성전자 주식. 주식은 우리가, 그렇죠.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거기 지분이 있어요. 그 삼성전자 처음에 만들 때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을 발행을 하고 그 주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거래하는 건데, 이 비트코인은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뭐, 한 얼마 됐을까요? 한 20년 됐나? 15년 됐나? 비트코인은 발행되어져 있는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냥 인터넷이에요. 우리 뭐 보통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인터넷상에 있고, 이거는 뭐랄까, 보안이 굉장히 잘 되고, 발행 개수를 늘리지 않는, 그래서 보안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인터넷상의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 그래서 그냥 인터넷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도대체 누가 산대?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뭐랄까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선 가상화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폐 기능은 뭐 못할 것 같고 그냥 인터넷 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넷상에 있는 금인데 뭐랄까요? 앞으로 더 가치가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뭐, 복잡하게 설명하자면 이게 뭐, 비트코인이 거래될 때마다 모든 어디에 뭐 기록이 되고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인터넷 금이다. 인터넷 금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2년 9개월 만에 최고가라는 뉴스, 이때도 했었는데, 이 이후로도 계속 오른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 아마존이라고 있어요. 아마존 뭐죠? 저기 브라질에 있는 그 열대 우림에 있는 아마존. 그죠? 근데 이 아마존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기업을 일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누가 제일 부자죠? 아마 이 제프 베조스가 제일 부자일 것 같아요. 이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만든 아마존이고요. 이 아마존은 그냥 미국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간단히 얘기하면 쇼핑몰, 인터넷 기업이고, 수없이 많은 혁신을 해서 그 넓은 땅덩어리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없이 많은 물건을 제공합니다. 밑에 보면요.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4억 개가 넘는데요. 4억 개요. 미국 인구가 3억 좀 넘어요. 근데 판매한 제품이 4억 개가 넘는다고 하니 엄청나고요. 앞으로 우리도 뭐 이제 아마존 볼 일이 많을 거예요. 왜? 아마존이 물류도 엄청나게 잘하고요.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뭐 가상 컴퓨터 저장하는데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우리 맨날 미래라고 듣는 거 있죠? 우주 기술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서 아마존이라는 이야기 앞으로도 들을 일이 참 많을 거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 클러스터 있는데요. 이거 보면서 이런 걸 느끼네요. 예전에 참 어려운 말들을 많이 가르쳐 드렸구나. 클러스터는요, 마치 우리가 구름이나 아니면 별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어떤 한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모아놓은 걸 클러스터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네요. 뭐, 인천시는 바이오 클러스터 미래 전략. 바이오 기업들 추진하겠다는 거죠. 우리 세종시 가면 뭐 있죠? 세종시에 산다 그러면 대부분 다 공무원이죠? 공무원들 클러스터 모아놓은 거예요. 밑에 보면요. 클러스터 영어로 무리라고 되어 있고요. A cluster of star 하면요. 별들의 무리. 별무리라고 써놨네요. 그래서 클러스터 나오면 모여있는 거구나. 외우실 필요 없고요. 다음 장이요. 자, 오히려 이 스트리밍이라는 말을 더 자주 들으실 것 같고요. 스트리밍은 이 스트림이 뭐냐면 어디를 흐르는 거예요. 마치 개울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것처럼요. 저는 이제 여러분께 생방송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딱 한 번이요. 딱 한 번 해봤는데, 뭐랄까요? 저는 이제 좀 달라요. 보통 이제 녹화 방송 하시는 분들은 편집을 많이 해서 하지만 저는 녹화 방송 하지만 중간에 편집이 없어요. 생방송처럼 생방송이 아닌 걸 제때 올려드립니다. 근데요, 이 스트리밍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면 여러분께 마치 신의 문이 졸졸졸 흐르듯이 전 세계로 인터넷에 올리면 팍 퍼져나가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이죠. 그래서 뭐 스트리밍이라고 하시면요. 인터넷에서 음성, 영상, 게임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한다. 그러니까 뭐 음악 스트리밍 한다 그러면 뭐예요? 음악을 내가 인터넷으로 바로 듣고 동영상도 바로 보고 게임도 바로 하는 뭐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제가 이 다음 장에서는요. 브랜드도 좀 여러분께 알려드렸었네요. 네, 에르메스 제가 아는 가장 비싼 브랜드입니다. 백화점 가면 백화점에 다 있지도 않더라고요. 이것도 뭐 되게 중요한 백화점에만 있다라고 해요. 저도 언젠가 이 에르메스 저랑은 너무 좀 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이 에르메스 이 오렌지 색깔이 에르메스의 뭐 이제 시그니처 색깔이에요. 시그니처 상징의 색깔이고요. 그 에르메스 빨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가방 엄청 비싸대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한번 요렇게
우리 명품의 뭐랄까요? 이 명품의 피라미드? 에르메스가 제일 비싸고 그 밑에 샤넬, 루이비통, 디올 같은 거 있고 또 그 밑에 뭐 구찌, 프라다, 주방시 같은 거 있다. 한번 알려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뭐 그래 에르메스 엄청 비싼 거 저 진짜 근데 이거 에르메스 막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딱 봤는데 전 모르는데 이제 옆에 사람이 야 저 사람 저거 다 에르메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예, 본 적이 있고 다음 장 가볼까요? 제 다음 장에는요 클라이맥스 있어요. 아까 클러스터 있었죠? 그거는 이제 사람들 뭔가 모여 있는 거 말하는 거고요. 클라이막스는요. 네, 어떤 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요 긴장이 막 고조되다가 빵 하고 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흥분, 긴장, 갈등 같은 게 최고조에 이르는 게 바로 클라이맥스래요. 그래서 클라이막스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일단은 영화나 소설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렇게도 많이 쓰여요. 쇼팽 피아노 곡의 클라이맥스. 피아노 곡이 잔잔히 가다가 막 빵빵빵빵빵빵빵 클라이막스다. 가장 밑에요.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오다가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다 이거죠. 지금 가장 꽃 피울 때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는요.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요거 인플레이션이란 말 참 자주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뭔데요? 간단히 말하면 물가 상승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하죠. 아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옛날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제에서는요. 물가가 오르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일정 많이 아니고 소폭 물가가 오르는 걸 건강한 경제라고 상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짜장면이 예전에 뭐 500원이었는데 지금 4,000원이고 5,000원인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경제의 발전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갑자기 많이 뛰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물가만 생각하지만 돈의 가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짜장면 그 자체가 오릅니까? 짜장면이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짜장면을 500원을 내고 먹었을 수 있었을 때는 돈의 가치가 지금보다 높았던 거죠. 근데 짜장면이 5,000원이 됐습니다. 그럼 돈의 가치가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세상에 유통되는 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하락해요. 하락하니까 예전에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쵸? 그 인터넷 금이라고 말하는 비트코인 같은 거 가격이 왜 오릅니까? 네, 점점 통화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게 예상이 돼요. 왜요? 나라에서 자꾸 돈 찍어내니까요. 자꾸 빚내가지고 뭔가 하잖아요. 미국도 뭐 엄청 막 몇천 조씩 1년에 그냥 지출하고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막 합니다. 왜요? 경제 안 좋으니까 살리려고요. 그 돈 더 걷어들이나요? 잘 안 걷어들여요. 앞으로 계속해서 통화가 세상에 풀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건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집값도 올라가고 또 주식도 올라가고. 주식 왜 오릅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좋습니까? 아니에요. 통화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지금 경기가 꽤 안 좋기 때문에 억지로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돈을 더 푼다고 보시면 돼요. 왜요? 건강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게 있어야 돼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뭐 경제학적인 이야기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그냥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요거 참 점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이제 어디 뭐 먹으러 가면요. 빌지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bill 하면 청구서, 고지서, 계산서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bill이 영어로 계산서예요. 그래서 bill please 영어로 bill please 하면요. 계산서 주세요. 이런 말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빌지는 지는 종이, 종이 같은 그거 합쳐져서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특이한 말이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는요. 심포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심포니는 사실 심포니가 뭐예요? 물어보면 젊은 친구들도 모릅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심포니는 한국말로 해석하면 교향곡이고요. 한국말로 해석했더니 교향곡이 뭔데요? 밑에 써있죠?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악곡입니다. 관현악은 뭔데요? 관현악은 밑에 제가 써놨어요. 오케스트라라고요. 그럼 오케스트라는 뭡니까? 우리 TV에 저 종종 잠안 오면 KBS에 새벽 2시간쯤 틀어보면요. 9번에 KBS 1TV에서 이렇게 불고 켜고 막 하는 거 나와요. 여러 명이 모여서 연주하는 게 오케스트라예요.
여러 명이 모여서 연주하는 그 곡이 바로 교향곡 심포니고요. 그냥 한번 들어봤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9강이고요. 또 다음 장이요. 자, 여기 있는 10개 단어 빠르게 딱 12분 만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로윈 커밍아웃 많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거 제가 강의했을 때 여러분 할로윈이 있었어요. 할로윈이 뭐죠? 네, 10월 31일 날 이 호박 그림 있죠. 호박. 할로윈이 이 호박이 상징이에요. 요새는요, 저희 애기 보니까 유치원에서 이 할로윈이 뭐랄까요? 문화가 됐어요. 애들 할로윈 막 기다려요. 할로윈에 막 분장하고 갑니다. 뭐하고 갔죠? 후쿠선장 했었어요. 그래서 후쿠선장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갔었단 말이죠. 눈 가리고. 근데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전국에 있는 유치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클 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로윈이 우리나라 문화처럼 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애들 분장하고 가서 똑똑똑 문 두드리고 사탕 주세요 하는 거. 그게 이제 10월 31일 날 보통 10월 31일 아니고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이렇게 하는데 요거 이제 젊은 친구들도 할로윈이라고 해서 저기 막 모여가지고 파티도 하고 많이 하니까 요런 게 있구나. 호박 나오는 거고 미국 문화도 아니죠. 유럽 문화가 한국으로 들어온 거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은요. coming ou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ming out. 무슨 뜻일까요? 뜻은 이렇게 써놨어요.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유명하신 분 홍석천 씨 연예인. 저 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통 우리 coming out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딘가 안에 있다가 coming 바깥으로 나와서 coming out 바깥으로 나와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공개하는 걸 coming out. 그래서 coming out 하면 통상 내가 요런 사람이다 라고 공개하는 것으로도 쓰이고요. 그걸로 그냥 가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이 개방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밑에 막 써놨죠. 동성 간에 이런 거 합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인은 다양성이니까 저 여기 그냥 이 단어만 알아두시고 저 여기 코멘트는 좀 안 하도록 할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보면요. 뉴딜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New Deal. 아까 New Normal 있었죠. New Deal은요. New, 새로운 deal. 새로운 거래라는 건데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공황 때 추진한 국가주도의 위기 극복 정책. 우리 요즘 한국판 뉴딜이네 말이 많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래요. 예전에는 정부가 왕이 다스렸잖아요. 정부 역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하고 해서 이제 정부를 딱 만들어 놨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했습니다. 왕이 없는 대신에 정부가 최소한만 역할해. 사람들 알아서 살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경제활동하고 막 했더니 부작용이 생기네요. 돈 많은 사람 너무 많아지고 없는 사람들 너무 없어지고 막 아동들 막 7살짜리 애 막 하루에 10시간씩 일 시키고 12시간씩 일 시키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다가 대공황이 오죠. 경제가 완전 무너집니다. 그때 정부에서 개입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 좀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한번 풀어보자. 야, 댐 지어. 도로 깔아. 정부에서 돈을 막 씁니다. 막 썼더니 어때요? 경제가 살아났어요. 그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뉴딜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죠. 그때는 통했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통할지는 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 워낙 시중에 풀린 돈도 너무 많고 경제도 너무 성장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공항 지어요. 돈 써요. 한다고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박사 학위 따신 교수님들이 짜실 테니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마치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그냥 이 작은 정부의 역할만 두지 않고 더 정부를 키워서 돈을 쓰겠다 이거죠. 빚내서 쓰고 사람도 정부에서 더 뽑고 이런 거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딜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보겠다. 정부 나만 믿어.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거 뉴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요. 어쩌고저쩌고 홀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홀릭 하면요. 어딘가 이제 중독된 거예요. 중독 나쁜 의미지만 가끔 그냥 좋진 않아도 내가 어떤 거 되게 좋아해 라고 이야기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뒤에 홀릭 쓰시면 돼요. 밑에 보면요. workaholic. 이거는 영어에서도 써요. workaholic. worker,
work 일하다예요. 일에 중독된 거 workaholic. 우리 저기 예전에 회사에 보면요, 회사 팀장이 workaholic, 막 죽겠어요.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 안 하면 밥 먹으러도 안 갑니다. 팀장님 듣고 계십니까? 예, 팀장 밥 먹으러 가자고 사람들이 또 말도 못해요. 저는 배고픈데요.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팀장님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팀장님 퇴근할 시간입니다. 이렇게요. 워커홀릭이 있고요. 커피홀릭은요. 커피 많이 먹는 사람. 러브홀릭. 사랑에 중독됐다 이거예요. 나 러브홀릭이야. 알코홀릭. 이건 진짜 많이 있어요. 알코올에 홀릭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죠. 쇼퍼홀릭 하면요. 쇼핑에 중독된 거고요. 골프홀릭. 골프에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나 너무 어떤 게 너무 좋아. 나 이지쌤 홀릭이야. 이렇게 말하셔도 돼요. 나 친절한 대학 홀릭이야. 말하셔도 되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에는 Private Equity Fund라고 해서 사모펀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때 이제 사모펀드 사기네 무슨 사태네 막 이런 거 나와서 제가 알려드렸던 건데 사모펀드는 그거예요. 이 Private Equity라고 하는 게 Private 하면 이제 우리 되게 사적인 거죠. private, 개인적인 equity 하면 이제 자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10만 원만 투자할게요. 이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에서, 최소 1억 받을게요. 아니면 최소 5억 받을게요. 해서,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돈 많은 개인들 거 모아서 투자하는 거. 이 사모펀드가 이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는 나쁜 짓 많이 하죠. 그래서 사모펀드 그런 거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가볼게요. cli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client는 그냥, 영어로 고객이다. 의뢰인이다. 예를 들면 변호사가 우리 클라이언트가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변호사한테 일 맡긴 사람이에요. 광고회사가 클라이언트가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광고회사에다 광고 맡긴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친절한 대학 영어 처음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강의 제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할 때 좀 광고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장요. 네, 거의 끝나가고요. 오마카세라는 말이 참 요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마카세 들어보셨어요? 오마카세라는 식당이 유행이에요. 이 오마카세는 영어 아닙니다. 오마카세 일본 말이죠. 느낌이죠. 그냥 맡긴다는 느낌이래요. 마치 통영에 있는 다찌집 아시는 분 계세요? 통영 가면 다찌집이 있대요. 저도 못 가봤어요. TV 여행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그냥 딱 가서 시키면 그날 이제 딱 좋은 걸로 맛있는 걸로 그냥 식당 사장님이 내어주는 거죠. 이 오마카세는요 메뉴 별거 없어요. 딱 가면 그냥 그날 거기서 음식을 그냥 내주는 거 먹는 겁니다. 내가 못 시켜요. 그러니까 바 테이블에 보통 쭉 사람 앉아 있으면 거기 이제 타타타 만들어가지고 차차차차 오마카세 깔아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마카세 지금 엄청 인기예요. 여러분 드실 날 곧 오실 거고요. 엄마 오마카세 어쩌고 먹으러 한번 갈래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가세요. 가시면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고요. 맛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 이 업데이트는 뭐냐면 데이트는 날짜죠. 업은요? 올린다는 거야. 그래서 날짜를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보면요. 제가 이제 애플워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예정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핸드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게 여기 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프로그램이 깔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점점 더 좋게 개선시켜요. 그 개선시킨 걸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고 해요. 더 개선된 프로그램을 깔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제 기존 정보를 최신 정보로 바꾸는 걸 업데이트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이요. 이제 2개 남았어요. 천천히 할게요. 다우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는 뭘까요? 흔히 미국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 있는 주가 지수가 다우존스고요. 미국에는 주가 지수를 표시하는 게 여러 개가 있죠. 다우존스도 있고요. S&P 500도 있고 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어요. 다우존스는 미국에서 이제 기준이 있어요. 제일 크고 우량한 기업들 30개들의 주가를 묶어서 30개 다우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큰 30개 정도가 떨어지면 다른 주식 다 떨어져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볼 수 있는 30개 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TV에서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가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라고 나오면 그렇구나. S&P가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이건 뭐냐면 스탠다드 앤 푸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어요. 이 S&P라고 하는 회사에서 발표합니다. 이번엔 500개사 대상으로 발표해서 S&P 500이에요.
또 나스닥이라고 있는데 나스닥은 이제 뭐 기술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다 뭐 해도 복잡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마지막 장 다음 장 가볼게요. 마지막 장이고요. 마지막 장에서는 여러분께 테크닉이라고 한 단어. 테크닉은 뭐입니까? 기술이나 기법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요. 초등 영어 직무 연수 비대면 수업 테크닉 역량을 강화하면 돼요.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 안 보고 수업하니까 안 보고 수업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비대면 수업 역량 강화 스킬을 테크닉을 업그레이드 한대요. 전 테크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의하는 거요? 저도 이제 발전할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서 발전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조금 길었습니다. 여러분 40개 간단하게 복습해봤고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도 복습을 해볼지 또 새로운 걸 나가볼지 좀 고민을 해보고요. 빠르게 복습했으니까 여러분께 큰 도움 되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